네, 반갑습니다. 영통 이강학원에서 병정고 영어를 맡게 된 김현우 강사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어머님들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접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좀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고요. 일단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여기 지금 다 병정고를 합격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정고등학교 어떻게 대비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병정고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들어갈 거고요. 고등영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준비하시고, 병정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바른 학습 방법, 그리고 1등급을 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교권이 선택한 강사, 결과로 증명하는 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여기 또 대형 학원들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병정고등학교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 학원 오픈을 했고요. 올해 저희 학원 오픈을 했었는데 2명에 시작해서 지금 벌써 19명 마감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정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올해 병정고등학교 저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1등급자들 많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1학기 때 저랑 수업을 안 했어요. 1학기 때 이 두 여학생들은 저랑 수업을 안 했었는데 40점 50점 맞던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2학기 중간고사 때 83.8점, 81점까지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결과로 다 증명하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올해부터 바뀐 게 뭡니까?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9등급제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1등급이 몇 %까지? 10%까지. 자, 원래는 4%까지였어요. 근데 10%까지 늘었다라고 해서 이거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뜻은 뭐다? 이제 2등급 받으면 수시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웬만하면 전 과목 다 1등급을 맞아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자,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뭐 적으면은 뭐 3지문, 4지문 정도 나왔었을 거고요. 많았으면 5지문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학교 프린트 유인물들이 더 나왔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병정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거 지금 배부 자료 보시면은 제가 병정고등학교 다 분석한 거 있긴 한데요. 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2학기 중간까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모의고사가 나갔어요. 고1 모의고사 몇 개 나갔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4개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고1 모의고사 4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지문이? 자, 모의고사가 18번부터 41번까지예요. 그러면은 41 빼기 18 하면 23지문이죠?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하나에 23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곱하기 4를 해볼까요? 이걸 곱하기 4를 하면은 몇 지문? 92지문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병정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 제가 지금 가온고 안 뽑고 이런 애들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온고 안 뽑고는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30지문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병정고는 몇 배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병정고 3배 이상 차이 나요. 어떻게 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합격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병정고는 진짜 시험 범위가
미친 듯이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다 고등학교 3시간밖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주 1회 3시간을 해도 충분히 진도를 뺄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 1회 4시간을 해줘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시험 범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3시간 수업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지부를 다 커버치기 위해서 주 1회 저 같은 경우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4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1회 또 보강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얘네들이 시험 범위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 문제점은 뭐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요번에 병정고 미달이 나질 않았어요. 작년에도 안 났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병정고가 계속 미달이 난 학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정고가 미달이 안 됐어요. 그 뜻은 뭐다?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몰리게 된 거다라는 거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병정고라는 학교에서 이제 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건 뭐다? 이제 등급의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병정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중간고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2학기 중간등급 한번 예측해 보세요. 1등급 들어가기 위해서 몇 점 맞아야 1등급이었을까요? 88, 89. 자, 틀렸어요. 요번에 거의 96점이었어요. 96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즉 만약에 하나 100점 큰 거 틀리면은 뭐다? 바로 2등급이에요. 즉 하나 틀린 애들이 전교에서 10% 이내 애들 되는 애들이 다 하나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100점 작은 거 틀렸으면은 1등급, 다 맞으면 1등급, 100점 큰 거 하나 틀리거나 100점 작은 거 2개 틀렸으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학기도 다 이 정도로 진행이 됐었어요. 커트 1등급 커트 기준이. 그래서 어쨌든 1학기 중간 기말도 마찬가지로 100점 큰 거 틀렸으면 2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컸었는데 요번에 1학기 기말고사 애들이 요번에 저희 애들이 엊그저께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엊그저께 좀 난리 났어요, 사실. 엊그저께 왜 난리 났냐면, 자,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얘네들은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고1 모의고사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다? 96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냐? 자, 2학기 기말고사 말씀드릴게요. 지금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얘네 1학년이잖아요, 어머님.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데 시험 범위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2 모의고사 나갔어요. 고2 모의고사 24년 6월 거 나갔고요. 25년 3월 거 나갔고요. 25년 6월 모의고사 나갔어요. 고2 모의고사가 3개나 들어갔고요. 고1 모의고사도 더 들어갔어요. 19년 11월 거, 21년 거, 6월 거. 고1 모의고사 이 2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얘네들 총 모의고사 몇 개 들어갔습니까? 2학기 기말고사는 5개 들어갔어요. 5개나 들어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뭘로 나와줬다? 고2 모의고사가 들어가줬다. 그런데 심지어 얘네들이 어쨌든 소문이 조금 영어가 쉽게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학교 선생님이 진짜 화났나봐요. 요번에 제가 어쨌든 엊그저께 애들 시험 물어봤는데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100점 전교에 없대요. 100점 전교에 없고 90점대도 없대요. 자, 들어보니까 요번에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아세요? 1등 컷이 70 후반으로 확 떨어졌어요. 자, 70 후반으로 확 떨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이 애들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 고있게 좀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좀 나오니까 어쨌든 시험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 그럼 뭐다? 내년에도 병정고 1학년은 고2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방학 때 뭐까지 잡아줘야 된다? 고1 모의고사는 더불어서 고2 모의고사 것까지 추가로 더 공부를 해줘야 된다. 특히 병정고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모의고사 대비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은 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번 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교과서를 거의 들어가진 않아요. 교과서 안 쓰고 다 모의고사로만 시험 범위가 들어가줘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최근 5개년 모의고사를 잡아줄 건데 최근 5개년이 왜 중요하냐? 얘네들 시험 범위 보세요. 얘네들 시험 범위가 최근 모의고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19년 것도 들어가고요. 21년 것도 들어가요. 1학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3년 것도 들어가고 막
하여튼 20년 것도 들어가고 옛날 모의고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번 방학 때 고1 모의고사 독해랑 더불어서 고2 모의고사 거까지 풀리셔야 됩니다. 왜? 고1인데 고2가 시험범위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 5개년 모의고사 1, 고1 거, 고2 거, 5개년 거 기출문제를 싹 다 한번 돌려주세요. 시험범위 뭐가 나올지 몰라요. 괜찮으시죠? 첫 번째, 그거 무조건 돌려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요번에 시험지를 봤는데 요번에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 뭐가 많이 어렵게 나왔냐면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원래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시험 3번이 그래도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그래도 고2 정도의 수준, 좀 고1 높은 수준에서 고2 중정도의 단어 수준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번 선지 같은 경우는 고3 단어들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라는 얘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번 방학 때 두 번째, 뭐를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 단어를 무조건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단어 엄청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단어 같은 경우는 또 뭐를 외우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이 얘네들이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최근 5개년 독해 모의고사 풀려주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 있죠. 최근 모의고사 고1 거 그리고 고2 단어까지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 3월 내신으로 쭉 이어지고 어려운 단어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이고 범위 얘기하다 너무 많이 갔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다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일단 중등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더 많아진 거고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정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른 과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당연히 시험 범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숙제 양도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까지 다 각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정고의 시험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일단 병정고의 가장 특화된 시험 스타일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정고는 다른 학교들은 다 서술형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몇 년 동안 서술형이 나오질 않았어요. 28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28문제 올해 다 28문제 내년도 아마 28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28문제 나오는데 서술형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지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 나와 있을 건데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상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올해 걸 다 분석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순서 배열. 세 번째, 주제 찾기. 이 세 가지 문제들이 100점 만점 중에서 거의 50점이 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1, 고2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방학 때 푸실 때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주제 제목 찾기를 꼭 제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주제 제목 찾기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21번부터 24번까지 나오는 것들이 주제 문장 찾기고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31번부터 34번까지 나오는 것들이 빈칸 추론이고요. 36번부터 37번이 순서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 번호들이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아이들이 제대로 잡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왜? 올해 이 세 개가 계속해서 엄청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정고 시험 출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빈칸 추론, 주제 찾기, 순서 배열. 요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함축 의미 추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문법, 어색한 낱말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 특히 얘네 같은 경우는 지문 변형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예 새 지문이 많이 나왔었고요. 기존에 있던 지문들도 좀 변형해서 나와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외부 지문, 이 변형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시키냐? 요번 방학 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서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법 같은 경우도 종합적인 문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요번 올해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병정고 문법 100점 만점 중에 12점, 많으면 15점.
100점 만점 중에 문법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문법이거든요. 100점 만점 중에 병정고 같은 경우는 올해 12점에서 15점까지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병정고도 쭉 분석해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올해 문법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나왔었고요. 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계속해서 똑같이 나온 게 분사, ing, pp 구분하는 거 매번 나왔었고요. 3번 다.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구분하는 거 나왔었고요. 도치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는 무조건 찍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물론 다양한 문법들이 나왔지만 이 4가지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이 3번 다 나왔었어요.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드렸네. 지금 영업 비밀인데 어쨌든 그래서 25년 1학기 중간고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들 아까 말씀드렸죠? 28문제 나왔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4개 들어갔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만 교과서 4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교과서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빈칸 주제 찾기, 순서 배열이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50점, 8점 나와줬다. 그럼 1학기 기말고사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모의고사 4개 들어갔어요. 또 뭐가 많이 나와줬다? 주제, 빈칸, 순서 보면은 주제가 제일 많죠. 빈칸, 순서 항상 이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줬어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얘는 거의 60점이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고1 모의고사 4개 28문제 나왔고요. 마찬가지 빈칸, 주제, 순서 이번에 또 빈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주제, 순서 나와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56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주제 찾기, 빈칸 추론, 특히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빈칸 추론이에요.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병정고는 뭐다? 이 빈칸 추론을 제일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고1, 고2 모의고사는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체감은 일단은 별 5개 중에 별 4개. 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컷들이 거의 96점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닌가? 뭐 쉬울 순 있어요. 하지만 뭐다? 병정고등학교는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학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병정고의 학교 특성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가운데가 없어요. 진짜 잘하거나 진짜 못하거나 주로 가운데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위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1등 컷이 96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어쨌든 지문 변형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문이 나와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체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 범위 압도적으로 많고요. 단어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3가지가 뭐였습니까? 빈칸 추론, 주제 찾기, 순서 배열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고등 영어를 위해서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이번 수능, 불수능 영어 난리 났던 거. 영어가 어쨌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솔직히 저도 영어 과목이라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불편한데 영어가 국영수 탐에서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솔직히 수학 중요하죠. 국어 중요하죠. 탐구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어머님들이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시하는데 영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영어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서 영어를 안 시키다가 올해 어떤 꼴 났습니까? 영어만 1등급이 4%대가 안 나왔습니다. 3%대가 나왔어요. 90점 넘는 애가 3%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올해 수능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요번 1등급 비율이 3%대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제대로 된 문법 개념을 확립을 해줘야 돼요. 요즘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를 제대로 못 찾습니까? 주어 동사조차를 제대로 못 찾는 친구들이 은근 되게 많아요. 애들이 동사에 ed가 붙으면은 무조건 뭐만 생각해요? 과거 동사만 생각해요. 이거 분사로 쓸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분사로 써서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이는 건데 애들이 저것만 보고 동사라 생각해서 올바른 주어 동사를 찾지 못해요. 그럼 주어 동사를 찾지 못하면은 뭘로 못 이어집니까? 문장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즉 주어 동사를 제대로 찾고 문장에 적용시켜서 이거를 뭘로 끌고 가야 된다? 올바른 해석으로 끌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문법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바퀴 돌리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개념, 문제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요. 일단은 병정고는 저희가 3월달부터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 그렇게 일요일날 아침에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같은 경우는 4시간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4시간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저희 3월달부터는 일단 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방학 때 한 바퀴 이미 문법을 떼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문법 한 바퀴 무조건 떼주시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게끔 저는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병정고 어쨌든 저만큼 이렇게 오래 했고 어쨌든 결과가 증명했죠? 결과도 증명했고 아이들도 어쨌든 갑자기 올해 2명 시작해서 저희 학원은 올해 오픈했거든요. 동탄에. 올해 저희 학원 오픈해서 2명 시작해서 19명 올해 바로 마감 쳤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첫 번째 지금 어머님들께서 여기 유인물을 잠깐만요. 유인물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유인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중간에 미친 시험 적중률이라는 거 한번 좀 펴주시겠어요? 이거 옆에 다 시험 문제가 나온 거고 제가 다 파이널 교재를 손필기한 거예요. 보면은 다 일치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병정고는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파이널 교재에 얘는 시험 범위 제가 직접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손필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손필기를 해서 시험에 다수 적중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어머님들 잠깐 저 좀 봐주시겠어요? 저 어려 보여 늙어 보여요? 젊어 보인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젊어 보이잖아요. 자, 일단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많으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SNS로 이런 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카톡이나 인스타로 질문하고 있는데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수업 중이면 바로바로 답장이 안 되고 그날 밤에라도 제가 모르는 거 다 질의응답 받아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거 유인물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자, 유인물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잠깐만요. 지금 한 잔만 더 넘기면은 여기 이게 있을 거예요. 김연우 T 학교 선생님한테도 인정받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학교 선생님도 공교육은 사교육을 싫어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 싫어하시는데 학교 선생님 저한테 직접 DM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저는 병정고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전국에서 이걸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 당일 아침에 제가 정문으로 찾아가요. 영어 시험 당일 학교 정문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전날은 물론 직전 보강할 거예요. 직전 보강을 해도 뒤돌면 까먹는 게 누구다?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아침에 8시 10분에 다시 정문에 모여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시 한번 찝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DM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제가 경희대학교 나왔는데 경희대 과자 믿고 갔거든요. 경희대 과자 믿고 뭐 학교 정문 앞에서 뭐 이거 뭐 회의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막 대나무 숲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학교에 다 찾아가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찝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매번 갔더니 저렇게 학생 주인 선생님께서 저한테 DM으로 장문의 톡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하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너무 투자하셔서 제가 좀 반성하게 된다. 이런 것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다? 시험 당일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애들 문제 찝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 쏟을 거니까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복습 테스트 나갈 겁니다. 복습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 그리고 배웠던 지문들 토대로 객관식 시험 볼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어머님들께 바로바로 그날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후에 우리 아이가 숙제가 뭐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는지 시험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다 SNS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하면 재시험도 본다라는 거, 재시험도 불합격하면 숙제가 추가 숙제로 더 나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네, 일단 3월달 내신 대비 이외의 수업들은 다 일단 모의고사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개년 고1거, 고2거 얘네들이 시험범위가 고2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5개년 고1, 고2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쉽다라고 애들이 너무 잘한다라고 못한다라고 해서 고위 거를 안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고위 거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걸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이 고1기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1부터 심화 고2 거까지 다 아우러지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1, 고2 다 외우게 시킬 거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만약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 측에 연락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